안녕하세요.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콘서트 5월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주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양용진 원장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식탁 그 섬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았나에 져서 양용진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용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 어머니가 이제 김지순 명인이시라고 제주도 1호 향토음식 명인이시고 2010년도에 지정을 받으셨어요.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1970년부터 제주 음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197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한 70세, 80세 하시는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옛날 음식 어떻게 드셨나 이런 걸 다 찾아서 물어보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 정도 된 음식들부터 기록이 된 거죠. 네, 그 정도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공로들 인정받았고 사라질 뻔한 음식들을 재현해서 다시 살려내고 한 작업들을 인정받아서 향토음식 명인이 되셨고 저는 이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고 어머니는 사라질 뻔한 것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하셨다면 저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인문학적인 배경을 만드는 작업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일상식은 낭푼밥상이라는 이 밥상에서 시작이 돼요. 이 그릇이 낭푼이거든요. 낭푼. 이 그릇의 재질 보이시죠?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 푼주라는 그릇에다가 이 낭푼이라는 그릇에다가 밥을 퍼놓고 사람 수대로 수저하고 국만 갖다 놔요. 그래서 일상식조차도 다 나눠 먹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제주 낭푼밥상의 큰 의미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장 음식이 뭐 있어요? 젓갈, 된장, 김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철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되니까 김치, 젓갈, 된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효 음식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발효 음식 비중이 높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된장의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모든 나물 된장을 묻히고요. 국이 된장 아니면 생선국. 냉물에다가 그냥 냉수에다가 된장만 생된장만 풀면 바로 냉국 국물이 돼요. 그러니까 생된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국이 종류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리 방법인데 이거는 결국은 신선한 재료가 좋지 않으면 못하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음식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순한 조리 방법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금방 만든 내추럴 푸드에 가깝기 때문에 각광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철 음식, 저장 음식이 별로 없어요. 저장 음식이 별로 사철 바뀌는 식재료에 따라서 그때그때 철저하게 순응하는 그러니까 자연하고 부딪히면서 싸우질 않아요. 자연을 거스르는 짓을 안 해요. 쌀을 주식으로 이제 먹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주도에도 쌀이 안 난 거 아닙니다. 전체 경지 면적 한 1.3% 정도는 논에서 쌀이 나와봐야 제주도 인구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죠. 그러니까 밥에 섞을 수 있는 것들 다 섞어 먹어요. 주식인 보리를 아니면 다른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절대 음식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복죽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끓이시죠.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복죽은 하얀색이었죠. 내장 안 썼잖아요. 근데 그 내장까지 다 써서 죽을 끓이는 방법, 제주도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재패를 했죠. 그래서 전복죽 끓이는데 야, 내장 넣어야 맛있어. 그러면서 다 내장 넣고 끓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생채소의 일상 섭취라는 거 이제 제주도 이 우영팥이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만의 텃밭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먹을 음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어요. 생으로 채소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생으로 우선적으로 먹고 시들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국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나물을 만들어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럽에는 그린 샐러드 있잖아요. 근데 샐러드가 일반화된 지 언제부터예요? 200년 조금 넘은 역사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귀족들만 먹었죠. 샐러드 기원 아시죠?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피라미드 짓고 나일강에서 총독들이 나일강변에서 양상추를 길러 먹죠. 그 양상추, 그냥 양상추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거기다 소금 뿌려 먹은 게 그게 샐러드의 기초입니다. 시초입니다. 그래서 샐러드의 SAL이 앞에 SAL이 바로 소금을 뜻하는 거고, 음식에 관련된 영어나 외국어의 음식에 관련되는데 앞에 SA로 시작하는 거의 다 소금의 기원이 있어요. 살사 역시 마찬가지 소금이 기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단어도 좋죠. SA가 바로 소금을 뜻하는 거고요. 이태리 말로 소금을 살레라고 합니다. 네, 살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욕심 부리지 않는 채집 어로 활동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선이 비리지 않은 생선들을 먹었던 거는 그 보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생선들 바닷가에 살면서 염장 좀 해가지고 우리 자반 생선이라는 거 만들죠. 자반 생선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제사나 차례상에 올릴 거 정도는 만들고 평소에는 그걸 만들어서 안 먹어요. 고사리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고사리 재테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달 살이 하면, 제주도 와서 고사리철에 한 달 살이 하면 1000만 원 벌어요. 네. 한 달 살이 하면서 와가지고 제주도 내려와서 숙소 얻어놓고 아니면 그 캠핑카 같은 거 하나 몰고 와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한 5시, 6시쯤 일어나요.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고사리 밭에 나가서 고사리 부지런히 있다. 9시 정도 되면 햇빛이 막 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 한번 다 살짝 데쳐가지고 널어놓고 말려. 그리고 한숨 자. 낮잠 자고 느긋하게. 진짜 힐링이야. 그러다가 한 3시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 나가. 그 뭐 아침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한 번 딱 하고 들어가서 또 넣어놓고 말려. 또 자. 새벽에 일어나. 그걸 한 달 동안 베풀이하면 1000만 원 벌어요. 제주도 고사리가 비싸니까. 고사리는 원래 산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제사상에 고사리 나물이 꼭 올라가죠. 그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사리가 달린 거 보면 끝에 이 끝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발로 이렇게 달렸어요. 지게발처럼 달렸어요. 그래서 지게로 생각하는 거야. 그날 차린 음식을 조상님들이 그날 차린 음식을 보따리 같은데 보따리처럼 전을 빈떡이라든가 아니면 고사리라든가 이런 전을 몇 가지 붙이는데 그걸 보따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싸서 지게로 지고 가십시오 하는 의미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제주도 음식의 특징, 일상식의 특징을 이제 들으신 거고요. 그럼 이게 현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읽어보면서, 그래서 제주도 밥상 보면서 장수식단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생채소 매일 먹었고, 채소와 함께 잡곡밥 먹었다는 이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이 건강했을 거고, 정장작용이 탁월했을 거 아니야. 발효음식 비중이 높으니까 정장작용이 탁월했을 거고, 현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밥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음식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음식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거에 최고봉이 이거예요. 이건 몸국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한 2, 3일, 길면 3일, 길면 한 4, 5일, 짧으면 3일 동안에 그 집에 와서 몇 끼니 먹어요. 마을 사람들 아무리 적어도 한 5, 60명 이상은 됐을 거고, 100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몇 끼니 와서 먹으면 몇 명치의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되는 1000명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돼지를 많이 잡으면 한 5마리, 적게 잡아도 한 3마리씩 잡아요. 근데 그거 잡아서 그 국물 낸 것들을 가지고 보관하면서 3, 4일 동안 계속 국을 끓여내야 되거든요. 진하게 끓인다고 해도 그거 진하게 끓이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국에다가 모자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몸이라고 하는 모자반인데, 그 모자반이나 해초를 넣어서 양을 불리고 맹탕 국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밀가루를 막 풀어놨습니다. 그럼 걸쭉해져요. 국물이 걸쭉해지면 뭐 진한 것처럼 우리가 속지, 입속임을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온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진한 고기 국물 하다못해, 그러니까 하찮은 국물이지만 이것도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양을 불려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을 불려요. 공동 작업을 해요, 해녀는. 그리고 혼자 뭐 잡았다고 그걸 팔지 않습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반드시 개통출을 합니다. 해녀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만 뭐든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잡았어도 어촌계다 보고, 야, 이거 좀 잡았는데 요거는 팔 거고, 요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내미 좀 몸 약하니까 먹일게. 그럼, 그래, 가져가라고. 가장 기본이 2인 1조예요.
바다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역을 해놓고 좀 약간 깊은 바닥은 상군바닥이라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잠수해요. 할망바닥이라고 해서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업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애기바닥, 이제 갓 배우는 애들이 좀 작업하는 바닥이 있고, 근데 얕은 바닥에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잡아버릴 거 아니야. 상군들이 자기 잡은 거를 애기바닥이나 할망바닥에 갖다 뿌려줘요. 자기가 그걸 팔면 돈인데, 그렇게 공동체가 잘 지켜지는 게 해녀란 말이에요. 네, 그럼 강연은 이쯤에서 끝맺도록 하고요. 요즘 청중분과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손들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된장 말씀하실 때 발효 조건이 너무 좋아서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묵혀서 된장을 먹는데 7, 8개월 만에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빛 이런 것일까요? 바람이 아니고요. 모든 발효균들은 발효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온도와 습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면 겨울에도 이 해안 쪽은 영하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발효균들은 동사되거나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동사돼 버린 것들은 다시 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동면 상태에 있던 것들은 다시 깨어나면서 다시 발효 활동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부 동사돼 버린 것들 때문에 발효 과정 중에 냄새가 안 좋은 이치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제주도 이 된장은 이 동사되는 그 발효균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된장이 아예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온도는 그 조건이고 습도도 전국 평균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예요. 유일하게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잖아요. 습도도 평균 습도도 높아서 발효균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음식 중에 그 특징이 다양한 잡곡을 이용한 주식으로 그 다른 한반도 지역과는 달리 잡곡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제사 때나 차례 지낼 때는 쌀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차례 지낼 때 중에서 왜 설날 있잖아요. 설날에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떡국을 먹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럼 떡국 문화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떡국을 만들어 먹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가래떡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래떡이라는 건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인절미 같은, 그러니까 곤떡이라 그래서 쌀로 떡을 만들긴 해요. 근데 많이 못 만들죠. 이제 돌레떡이라 그래서 동그랗게 만드는 떡이 제일 많았었고, 그런 떡을 만들어 놓고 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내려서 그걸 칼로 뚝뚝 썰어요. 네, 그걸 칼국이라고 해서 그런 국이 있었어요. 가래떡으로 떡국 만드는 건 일제강점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 육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제주 밥상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장을 7, 8개월 만에 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은 소금 염도를 20%를 가지고 장을 담그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날씨도 많이 덥고 그런데 그런 염도가 더 낮게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육지처럼 똑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하나요? 염도를? 된장 만드는 방법은 제주도만의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발효되는 속도,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어쨌든 계속 발효가 진행된다는 거 있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식 문화공간 이음에 함께 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요. 한식과 문화의 만남, 한식 콘서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양용진 원장님 초청 이 콘서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